네, 코인 체크 시간으로 돌아온 이채은입니다. 참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코인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빨간불이 너무나도 많이 켜져 있는 히트맵의 상황입니다. 모든 코인들이 지금 하락세를 거의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 큰 폭의 하락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거래소 기준으로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78% 약간의 반등세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또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뒤에서 살펴드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ETF 플로우로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더 보시죠. 이더리움의 하락폭은 더 강했습니다. 지금 우리 거래소 기준으로 5.59%의 하락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재 366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3,37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000원을 넘어섰던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떨어지게 되어서 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면밀하게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미넌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의 돈은 많이 돌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 다만 이러한 흐름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는 좀 상승 추세,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차트를 통해서 좀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로의 이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 유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 봐야겠죠. 비트코인 ETF 플로우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연일 포착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가격에 현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ETF 쪽에서도 유출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연일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또 오늘 밤 열릴 장에서는 ETF가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보였는지 비트코인 시장 어디까지 상승할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락장을 대비해야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는 점 이슈들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사는 제목이 이러합니다. 관세, 해킹, 그리고 금리로 식어버린 투심이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들은 세 가지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해킹, 금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92,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격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로 사상 처음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상자산 업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 수립이 기대한 바도 있었는데 정작 관세와 같은 다른 주요 정책들에 이 좀 관심도가 밀리게 되면서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도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금처럼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지금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돼서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얼마나 쏠리고 있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세 원인으로 여겨지는 점도 바로 이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더 지연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이 부분들이 참 투심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유동성까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포착되는데 2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에서는요. 9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3,300억 원이 순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악재까지 터져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글로벌 5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바이비트에 따르면 지난 21일에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커들한테 이더리움 15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1,500억 원을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비트에서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의 예금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비트는 준비금을 통해서 이더리움 손실분을 모두 메꿨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해킹 여파로 패닉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JP모건에서는 이런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트럼프의 관세와 고평가 부담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미국 증시와 좀 연관성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도 잠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미국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증시 고평가 우려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JP모건의 주식 전략가인 미슬라브 바테이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가 6,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하면서 지난 12월 초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버팀목을 강세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관세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내놓았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참 시장이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 영향권에서 어떤 부분이 자유로운가 또 영향권에서 강한 부분은 어디인가 계속 찾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좀 긴밀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 전반적인 기업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덧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마테이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7년 당시에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이 20% 정도 오른 바가 있었지만 그 이듬해에는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6% 정도 하락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요. 현재의 흐름과 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고평가일 수 있다라는 위험을 제기한 한 부분입니다. 마테이카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세계 시장보다 50%나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이 과거와 같은 시장 주도력을 좀 잃어가는 요인도 굉장한 우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도 JP모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했다는 점은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다시금 또 코인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러들이 비명을 지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코인 시장이 정말 큰 불확실성에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비트코인 트럼프의 관세 제압박에 6% 급락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면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밀려난 상황이 되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영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재차 좀 압박을 가한 점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모습이 파악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태 그 이후에 투심이 좀 약화됐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까지 함께 커지면서 공포 심리가 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는 점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4.22%더 떨어지면서 1억 3,244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비트에서는 6.61% 하락을 해서 1억 3,213만 원의 거래가 되는 모습도 파악이 됐는데요. 이후에 한때 낙폭이 커지면서 업비트에서는 1억 3,075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또 24시간 전보다 5.02% 빠진 9만 1,433달러를 나타냈다는 점도 참 비트코인이 크게 유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구나라는 점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심이 크게 좀 이렇게 악화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까지도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점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총 2위에 있는 이더리움 10% 넘게 정말 큰 폭의 급락을 보여줬고요. 같은 시간에 빗썸에서는 6.49% 떨어진 362만 원 거래가 됐고, 또 업비트에서는 12.14%, 12.14% 하락한 363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는 11.07% 빠진 2,513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참 이더리움이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이러한 영향들 또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에서 줄줄이 받아갔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량이 많은 코인이기도 한데 12.13%의 하락이었고요. 솔라나는 15.76%, 도지코인은 15.11%의 하락폭 크게 그려냈습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말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이가 사라진 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인 크라이프 라이스에 따르면 이 오전 8시 58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은 0.87%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날의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전형적인 코인 하락장의 모습을 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부추긴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시장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낙폭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도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그 이후가 된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가야겠고요. 또 미국은 유예 기간이었던 다음 달 4일이 지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곧바로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바이비트 해킹 사태 이후에 투심이 회복되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 이후에 또 트럼프발 불확실성까지 추가가 되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의 불확실성은 좀 글로벌 경제를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최대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우호적 정책에도 이전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친가상자산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올 초에 고점을 좀 찍었는데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모습은 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정책과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거시 경제적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점이 참 커 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인 얼터너티브에 따르면요. 공포 탐욕 지수는 25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수준을 나타내고요. 전날은 49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해킹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수법이었나 봤더니 서명 위조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무려 2조 원 규모,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이 이더리움이 탈취당했다고 합니다. 그 주체가 무엇이었냐 봤더니 북한의 해킹 그룹이었고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배후는 북한의 정찰 총국인 이곳의 산하 그룹인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지목이 되고 있고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오프라인 지갑 콜드 월렛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시장에는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서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개인 예방도 중요하지만 다중 서명 시스템 강화가 좀 시급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2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자금 탈취는 이 콜드 월렛에서 온라인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이비트는 엑스를 통해서 이 거래 주소가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명 인터페이스가 위조됐다라고 밝혔고요. 스마트 거래 내부 로직이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비트가 쓰는 세이프사의 멀티시그 시스템과 URL이 조작이 되었고요. 참여자들이 트랜잭션 속에 숨겨진 코드 변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일상적인 과정에 좀 익숙해져서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지적이 된 모습입니다.
온체인 분석가에 따르면 이 해커의 테스트 수행과 또 지갑 주소를 추적했을 때 이 사건이 라자루스와 연관됐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 TRM 레스도 해커 주소가 과거 북한 해킹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렇게 보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TRM 랩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분의 1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또 북한은 자금 세탁을 통한 대북 제재 우회, 활동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암호화폐 탈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이트 해커인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공격자가 추적 교란을 위해서 북한과 연루된 주소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요. 또 느슨해져 있던 웹 3.0과 인프라 보안 경각심을 키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명이 참여하는 승인 절차조차도 해커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서명 콜드월렛도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트랜잭션 서명을 할 때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이 밖에도 시트린슬리트, 안다리엘 등 다양한 해킹 조직을 좀 거느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은 거래 인터페이스 조작 외에도 가짜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구직 신청서 등을 배포해서 피싱을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또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암호화폐 지갑이나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참 이런 위협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 대응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수상한 압축 파일이나 URL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스트린슬리트는 구글 크롬이 미처 패치하지 못했던 이 취약점인 제로데이를 틈타서 원격 코드 실행 공격을 감행한 모습도 파악이 됐었고요. 또 공격을 분석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암호화폐 탈취가 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트린슬리트가 애플 제우스라는 자체 개발 트로이 악성 코드로 공격 대상을 감염시킨 뒤에 가상자산에 접근하고 또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설명을 내놓았고요. 사용자는 최신 버전의 크롬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ETP 흐름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만 5억 8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는데 참 매독세가 너무 강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지수 상품인 ETP에서 대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좀 보도가 되었고요.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른 소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인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또 지난주 암호화폐 ETP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5억 8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주에 비했을 때 또 굉장한 규모였고요. 전주는 4억 1,500만 달러였으니까 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ETP 매도 압력에 대한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촉발되고 있는 무역 전쟁들, 또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전해졌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인 ETP가 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반면 또 ETF와 달리 리플에 대한 투자 상품은 3,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는 점이 좀 특이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로 좀 엇갈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살펴봤을 때는요.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수이에 대한 ETP도 각각 890만 달러, 370만 달러, 그리고 15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쉐어스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 주간 동안 2,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프로쉐어스는 3,8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주요 미국 ETP 중에 손실을 기록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례로 좀 남았기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와 또 피델리티의 디지털 에셋이 운용하는 암호화폐 ETP는 각각 1억 7천만 달러 그리고 1억 6,60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5억 6천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을 했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ETP 거래와 관련된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뜨겁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또 새롭게 모이나 싶은데요. 메인넷에 좀 공개가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었는데요. 오후 5시에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이코인은 또 게이트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메인넷에 출시된 직후에 파이코인은 좀 급등락을 반복한 모습도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인가 여부까지 함께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좀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는 점이 굉장한 특성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채굴을 하신 분들은 이번 상장 소식을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좀 자체적인 오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또 바이낸스 쪽으로도 상장 가능성을 점치는 이야기들 다양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 토큰이 좀 요동치고 있는 모습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코인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1달러 24센트에 도달을 하면서 가격 전망에는 굉장히 큰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에 출시된 이후에 이 60% 폭락과 또 보안 논란으로 인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기억해 가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코인의 유동성이 가장 높은 플랫폼인 OKX에서는 이 시장 깊이가 2%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더 크게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셜 기반으로 해서 이 채굴 모델을 채택하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진입 장벽이 낮은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되고 있는 채굴자들은 4,500만 명을 넘었고요. 이 중에서 신원 인증을 마친 이용자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1,9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앱 다운로드는 1억 1천만 건을 돌파했으니 참 시장의 기대가 모일 수밖에 없는 수치구나라는 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파이코인 메인넷은 이 파인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이코인이 실제 암호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인데요. 폐쇄형 메인넷 그리고 공개형 메인넷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쇄형 메인넷 환경에서는 본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들만 파이콘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좀 제한이 되는 점 함께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공개형 메인넷 환경에서는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함께 가능해지고요. 또 파이코인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메인넷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메인넷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가 대규모 커뮤니티를 등에 업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 수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완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유용성, 또 지속 가능성 등은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에 또 따르면요. 파이코인의 상장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초기 거래 때는 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은 반드시 기억해 가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비트파이넥스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9만 1,000달러 아래로 좀 하락을 하면서 90일간의 횡보장을 비트코인이 이어갔었죠. 이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는 비트코인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좀 보고서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전해졌었는데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 동안 9만 1,000에서 10만 2천 달러 그 박스권 내에서 거래를 이어갔고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수축과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시장 하락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고 코인 개코의 데이터를 따랐을 때도 비트코인이 4.5% 이상 하락을 한 모습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8%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하락 장세에 좀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들 때문에 참 우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소식들 제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면밀하게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관련한 이야기들 흘러나오면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